저는 지식창업 0에서 시작해서 월 300 초스피드로 세팅하는 법 웨비나를 맡게 된 권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인사 한 번씩만 해주세요. 우리 실시간으로 이제 보는 묘미가 결국에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조금만 보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한번 주셔야지 우리의 템포가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가 지금 제가 이거 와 뭐야 34명이 더 늘었어? 오늘 신청자가 지금 상황으로 몇 명이냐면요 2722분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와 진짜 제가 이제 강사로 데뷔를 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이 정도로 역대급 신청자가 온 적은 없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그리고 지식 창업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지도 저는 몰랐어요. 저는 솔직히 이 정도 크진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고요.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웨비나는 조금 천천히 그리고 길게 할 거예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퍼포먼스 광고도 조금 되었고요. 그리고 제 콘텐츠가 알고리즘도 탔고요. 그리고 라이브 클래스 측의 도움을 좀 받았어요. 이 3박자가 다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저를 모르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아는 분들도 권 팀장이 저렇게 시작해서 저렇게 컸었지 라고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이 웨비나의 시작과 끝에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는 이 웨비나까지 온 여러분들이 꼭 지식 창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해봐야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나오겠죠. 저는 이 정도로 돈 벌기 쉬운 비즈니스 모델은 아직 못 봤어요. 그리고 이 정도로 진입했을 때 이득이 많은 사업도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으로 한 3년 조금 넘게 했고요. 연수로는 4년 차예요. 그런 길다 하면 길 수도 있고 짧다 하면 짧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단기간 내에 초고속으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전적으로 그냥 지식 창업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시장의 상황이 뒷받쳐준 거죠. 순풍이 뒤에서 받쳐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내용들 전부 다 적용을 했을 때 여러분들 충분히 입문하고 3개월 내에 수익 뽑아가실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인스타 릴스로도 공개를 했는데 프로그램 상세 페이지 기획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심도 깊게 한번 다뤄드릴 거예요. 이건 제가 유료 강의 때 풀려고 진짜 아껴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매출 무조건 오를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초필살 꿀팁이니까 신청하고 귀한 시간 내서 들으러 오신 분들은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목차를 먼저 한번 볼게요. 다들 보셨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일개 강의파리가 4년 만에 연매출 10억 돌파설. 작년에 10억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한번 좀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2번 지식 창업으로 월 300만원 세팅하는 M단 테크트리.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만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3번 월 1000만원까지 하이패스로 뚫는 각종 노하우 앤 팁. 2번에서 월 300이 만약에 뚫렸어. 그러면 뚫리고 월 300을 또 벌 거야? 아니죠. 그 다음 달에는 500, 700, 1000만원 쭉쭉쭉 벌어야죠. 그래서 그런 미세한 팁들을 제가 회차마다 좀 다르게 구성을 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요번에는 좀 마케팅과 홈페이지 그리고 연세 창업 관련돼서 제가 3가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로그램 기획서 템플릿 사용법.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PDF로 다 드릴 거고요. 이거 사용하는 방법이랑 실제로 이거를 적용을 한 예시까지 제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Q&A를 받고 오늘 종료가 될 건데 빠르면 3시간, 조금 더 딜레이가 되면 4시간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중간에 나가시더라도, 왜냐면 육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일 직장에 출근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중간에 나가시더라도 꼭 다시 보기로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보기는 이번 주 금요일 자정까지만 우선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대학 과제도 발표를 이제 잘 못하던 그런 한 대학생이자 청년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강사로 데뷔를 했을까요? 바로 제가 강사로 데뷔한 첫 번째 트리거가 바로 이거예요. 코로나로 인한 오프라인 광고 매출 8분의 1 토막. 그냥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2019년 말 11월 그때 코로나라는 게 발생을 했어요. 2020년이 피크였죠.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모습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코로나 세대니까 한번 상상해보시면 처참했다라는 말이 참 적합한 것 같아요. 막 이런 뭐 방한복 입고 와가지고 막 구급차 타고 와고 뉴스에는 몇 명 걸렸다 몇 명 사망했다 이런 게 매일같이 나오고 양성 저도 이제 뭐 지인들이랑 뭐 술을 먹거나 밥을 먹다가 그 상대방이 양성이 나와서 저도 주변 지인 뭐 격리자 뭐 이런 걸로 한번 검사를 몇 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양성이 나오면 거의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그냥 당연하잖아요. 그냥 감기지 약간 이러고 마는데 그 당시에는 양성 나오면 내가 죽는 줄 알았어. 그냥 거의 모든 걸 잃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당시로.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처참한 환경 안에서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요. 오프라인 광고, 버스, 지하철, 5개 광고 이런 거를 팔러 다니는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영업사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광고를 해요? 사업자들, 대표님들, 지역 상권에 있는 가게 장사하시는 분들,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광고를 하는데 광고는 개뿔, 폐업만 피하자라는 주의로 이 나의 사업체의 투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보수적이게 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이게 뭐 한 달, 두 달, 세 달 하고 이제 말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근데 이게 4달, 6달, 2년 이어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지. 이게 2년이나 갈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래서 코로나 제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 달만 해도 세일즈로 제가 전성기의 시절을 딱 보냈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10개의 계약서를 연속으로 썼어요. 제가 10번 미팅 들어가면 10개의 계약서를 다 썼어. 이건 진짜 이게 텍스트 상으로는 뭐 그냥 뭐 10개를 썼구나, 제 세일즈를 좀 잘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마무시한 겁니다. 진짜 영업사원 중에서도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출근을 해서 제 루틴을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그 당시에 노량진에 살고 있었는데 출근해요. 한 1시간 반 정도 운전해가지고 출근해. 문정이라는 동네로 출근을 해요. 그리고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아침 회의 딱 하고 컴퓨터 앞으로 가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영업사원마다 담당하는 지역이 있어요. 뭐 하남을 돌았다가 의정부를 갔다가 포천을 갔다가 분당을 갔다가 이런 경기도 외곽 지역으로 좀 빠져가지고 이렇게 뺑뺑이를 돕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남을 제가 배정을 받았다고 해봐요. 그럼 미사랑 하남을 플레이스를 키고 거기다가 잘 팔리는 미팅이 잘 되는 업종들을 싹 검색을 해요. 전화를 해요. 저는 그 당시에 콜 영업도 잘했어요. 그래서 뭐 10건 정도 전화를 하면 한 5건 정도가 미팅이 잡혀요. 그러면 하루에 뭐 1시, 3시, 5시, 7시, 뭐 9시 이런 식으로 땅땅땅땅땅 미팅을 딱 잡아가지고 하나씩 순차적으로 도는 겁니다. 근데 그 1시, 3시, 5시, 7시, 9시를 계약서를 다 쓴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근데 그 계약서도 매출이 보통 제가 쓰는 계약서가 3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됐으니까 최소치로 잡아도 10개 연속으로 썼으니까 3천만 원의 매출을 한 사람이 올린 거죠. 일주일 안에.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버니까 당연히 그만큼 씀씀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빚도 있었고요. 집도 있었고 차도 있었고 차도 신차로 그냥 뽑아버렸어요. 하이브리드로 비싼 거 뽑아버렸어. 그리고 생활비도 나가고.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광고 매출이 8분의 1 토막으로 나니까 사람이 그냥 미치겠더라고요. 나 당장에 다음 달에 300, 500, 700, 100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나는 1000만 원을 벌고 1000만 원 넘게 벌었었죠. 1000만 원이 벌고 있다가 이게 8분의 1 토막이니까 뭐 2, 300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대로 무너지는 건가? 나는 다시 돌아갈 길이 없었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건 영업밖에 없었어. 근데 영업이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 와 진짜 속된 말로 좆됐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저는 여기서 방구석에서 좀 신세한탄을 하기에는 제 인생이 좀 너무 아까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꽃다운 나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대학교도 안 갔고, 거기서 졸업을 하고 그냥 회사를 다닐 수도 있는 거를 내 인생 좀 주체적으로 살아보자 해서 영업사원부터 한 케이스인데, 내가 이 코로나라는 환경 때문에 내가 할 일도 못하고 내 직업적으로 막혀있고 내 커리어는 단절됐고 이게 너무 아까웠어요. 근데 그렇다고 환경 탓만 해도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당시에도 제 신조 철학 슬로건이 뭐였냐면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자예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자. 문제잖아. 코로나가 문제잖아. 해결을 해야지. 그래서 솔루션을 찾게 됩니다. 저도 지식의 저주에 지금 빠져서 이 당시의 감정을 되게 생생하게 기억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웨비나를 듣는 분들 중에 이런 기로에 놓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그냥 눈앞에 있는 거 잡고 목숨 걸고 해야 인생이 조금씩 변해요. 여러분들도 감정이입하시고,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 기로에 빠졌다. 나 지금 문제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한번 좀 잡아보세요. 비즈니스 아이템이라는 걸 잡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그 당시 다녔던 회사의 제 컴퓨터입니다. 굉장히 지저분하죠? 저 카메라 가방이나 뭐 영양제나 뭐 다 있고, 제가 정리를 잘 못하는 편이라 뭐 아무튼 이 당시에 제가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민을 해봤더니 온라인 광고였어요. 온라인 광고가 오프라인이 박살이 났으니까. 자, 근데 이 당시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냐면, 분명 돈은 회전을 할 텐데, 아니 시중에 조단위 돈이 풀려 있잖아. 근데 그게 과연 오프라인에서 못 쓰면 어디론가 갈 거 아니에요. 이 자본주의는 결국이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이게 오프라인에서 돈이 안 흐르니까 다른 데서도 안 흐를 거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게임상. 그럼 그게 어디로 갈까? 오프라인의 반대가 뭐야? 온라인이죠. 온라인으로 가겠다. 사람들이 못 나오니까 온라인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그냥 막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오프라인 광고 대행사였으니까 온라인 광고 상품을 개발을 해서 이 위기를 극복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금은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다 활성화가 많이 되었죠. 지금은 그냥 뭐 하나 빠짐없이 다 활성화가 되었어.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때가 2019년, 2020년이에요. 진짜 옛날 얘기하니까 조금 틀딱하긴 한데 죄송한데, 이 당시에는 뭐 하나 대세를 이룬 게 없었어요. 인스타그램은요, 그 당시 어땠냐면 인플루언서들 되게 예쁘고 잘생기시고 좀 플렉스, 뭐 차, 집, 아니면 여행 이런 거 하시는 분들만 그냥 내 계정 키우는 용도였어요. 이걸 비즈니스로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그 당시에 대부분 못 하셨을 겁니다. 유튜브는 뭐예요? 그냥 UCC 그냥 올리는 플랫폼이었어요. 지금은 우리 만약에 어깨가 아파요? 어깨 통증 낫는 법 해가지고 유튜브에 치면 의사들이 싹 나오잖아요. 의사들이 그냥 거의 그냥 병원 가가지고 상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유튜브에 올라와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UCC 올리는 플랫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이 브릿뉴 중에서 그나마 좀 접근성이 좋고 난이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 블로그를 한번 좀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오히려 이 인스타그램, 유튜브보다 블로그가 되게 강세였어요. 왜냐면 쉬우니까, 그리고 보편적이니까, 대중화됐으니까. 근데 블로그로 정했어. 근데 저는 상위 노출시킬 기술도 없고요, 프로그램도 없고요, 돈도 없어요. 심지어 지식도 없어요. 직접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 온라인 광고를 해야 되고 온라인 광고 중에 블로그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찾아보니까 블로그 대행이라는 게 있었고, 그냥 대행이 아니라 브랜드 블로그 대행이라는 명칭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게 뭐냐면, 블로그는 그냥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를 그냥 블로그라고 해요. 근데 광고주 회사의 자사 블로그를 브랜드 블로그라고 합니다. 그 회사의 블로그를 내가 대행을 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해볼 수는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거의 일주일 동안 한 4시간씩 자면서 필사를 진짜 뒤지게 했어요.
경쟁사들을 겁나게 참고를 했고요. 참고 레퍼런스 할 수 있는 거는 다 뜯어봤고요. 이 블로그 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서 얘네가 왜 이런 구조로 작성을 했고 공지글은 왜 썼고 이 논리 구조는 어떻게 되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세일즈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상업성이 어떻게 안 끼일 수 있는지 필체는 뭔지 문체는 뭔지 이런 거를 다 연마를 하기 위해 제가 먼저 브랜드 블로그를 먼저 배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여기서의 포인트 맞추시는 분 제가 아니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서 포인트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중간중간 좀 약간 숨 좀 돌리는 시기도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뭘까요? 조행복님, 권팀장님 파이팅 감사합니다. 그대의 직장생활에 지금의 돈을 만들었다. 그때의 직장생활이 지금의 돈을 만들었다. 아니요. 여기서의 포인트가 뭘까요? 벤치마킹. 이것도 아닙니다. 필사. 자신의 강점. 아닙니다. 미친듯이 파고들다.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저 또한 가르칠 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웨비나 시작하기 전에도 이 질문이 나왔어요. 나는 가르칠 게 없는데 과연 이걸 시작할 수 있을까? 저도 가르칠 게 없었단 말이에요. 결국 모든 사람은 0에서 시작을 하고요. 초심자, 초보자의 시절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지금의 박사님들도 초보자 시절이 존재하고요. 스타 강사님들도 초보자 시절이 존재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초보자 시절을 왜 안 겪으려고 하는 거야? 네. 당연히 가르칠 게 없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냐? 당연히 못하죠. 가르칠 걸 먼저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의 핵심은 뭘 가르쳐야 돈이 되는지,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르칠지 이거를 미리 알고 진입하면 지식 창업의 속도를 최소치로 잡아도 5배는 빠르게 갈 수가 있어요. 네, 5배, 10배 더 빠르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빨리 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지식 창업에서는 이 준비 기간을 얼마나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영원인 시절, 내가 수입이 없는 그 구간이 길면 길수록 포기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대부분 무자본 창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냥 효율을 몰라. 이것저것 다 해봐. 다 해보다가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다른 아이템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입이 없는 구간이 길면 포기할 확률이 높아진다니까요. 반면에 시작부터 잘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시작부터 잘해서 첫 달에 매출이 바로 터지면 그냥 탄탄대로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냥 탄탄대로에 올라타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초고속으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냐면요. 고객사의 90% 이상이 성과를 창출을 했어요. 조회수와 매출적으로. 실제로 서비스를 제가 준비를 해서 런칭을 했고 결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고객 90% 이상이 성과를 냈고요. 매출이 거의 다 올랐어요. 그리고 그 올랐다는 카톡도 계속 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은 2주 만에 1억 이상의 매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고객사를 제 한 사람으로 인해서 7에서 10팀 정도 저 혼자 맡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물론 이 당시에 지식 수준에 의거한 고객 수가 7에서 10팀 정도예요. 지금이었으면 조금 더 많았겠죠. 근데 이것도 제 하루 모든 에너지를 갈아 넣어서 7에서 10팀. 왜냐면 이때는 노하우가 별로 없었으니까. 창업을 해본 적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고민을 해요. 이 서비스가 됐잖아. 완성되었잖아. 그러면 나의 능력을 복제를 하던가 가격 인상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 근데 가격 인상을 하기가 애매했던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입소문만으로 대기가 10팀 이상 걸려 있었거든요. 입소문으로 이미 나 하고 싶다 돈 싸들고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가격 인상을 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지금 당장에 내가 해야 될 건 뭘까? 다른 사람에게 이 스킬을 복제해야겠다. 결국 교육의 영역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다니던 회사 내부에 있던 실장님, 디자이너 이 두 분에게 가르쳐 봤어요.
일단 근데 솔직히 말하면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나만큼 책임감이 있지도 않고 글을 잘 쓰지도 않았고요. 이 타이밍에 뭐를 해야 할까 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일단 제 실력의 부재가 가장 크죠. 원인을 이제 뭐 저 사람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발전이 없어요. 그냥 내 교육 실력의 부재다. 근데 나는 이 타이밍에 뭘 해야 될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해보니까 딱 그거였어요. 이 글을 이 사람들은 간절하지 않아. 이 실장이랑 디자이너라는 사람은 간절하지 않아요. 왜? 여기에 매출이 많이 나오던 자기랑 뭐 알바야? 아니에요. 당장에 내 월급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절하지 않아. 그럼 간절한 사람 누굴까?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 회사 대표님들. 코로나로 매출이 반토막 반에 반토막이 난 클라이언트들. 이 사람들은 돈이 안 벌리니까 광고를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그럼 직접 하면 되겠네. 글에, 블로그 글에, 내 자사 블로그 글에 쓸 이야기들은 본인 머리에 다 있는데 사진 자료들 내가 찍으면 그게 자료가 되는데 본인이 잘하는 만큼 더 효과를 보겠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딱 갈림길에 서요. 이거를 지금 해봤던 걸 안 되는 그 문제를 개선을 할까? 내 지금 인사 능력, 경영 능력을 더 키워서 광고 대행사를 할까? 아니면 마케팅 교육 회사를 할까? 라는 갈림길에 딱 섰습니다. 뭘 할까? 자,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후자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겠죠. 뭐 회사를 나와서 정말 솔직히 까고 말해서 회사를 나와서 인력 세팅하고 광고 대행사도 만들어서 잘 메이킹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원초적으로 그냥 그렇게 끌리지 않았어요. 이거 언제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컸고. 근데 이때 당시에 제가 고민을 하던 찰나에 허대리님이라고 있어요. 엔잡하는 허대리라고 그 강아지 늑대 탈 쓰고 나와가지고 유튜브를 하셨던, 지금은 은퇴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 유튜브를 보니까 PDF로 돈을 벌 수 있대. PDF? 나는 PDF라고 진짜 딱 들으면 이거 대학교에서나 그냥 뭐 과제 제출할 때나 PDF 제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만연했던 시대에 PDF로 돈을 벌 수 있대요. 저도 이때 처음으로 전자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교육은 꼭 강사가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냥 대학교 다니는 학생도 할 수 있고, 직장 다니는 팀장도 할 수 있고, 그냥 대표도 할 수 있고, 진짜 강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니즈를 발견했죠. 이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다, 간절하다. 그러면 월에 1,000만 원을 못 버는 사장님들을 내가 타겟으로 정해서 사장님들이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많을 거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에요. 월에 2,000만 원을 못 버시는 분들은, 아직 매출이 그 정도를 안 나오시는 분들은 광고 대행사 도움 받을 필요 없이 내가 직접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못한다는 거는 게으른 거예요. 상대적으로 여유 시간이 많죠. 왜냐면 매출이 커질수록 할 일이 많아지고, 그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내가 가르치자라는 생각으로 교육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배팅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컸어요. 저는 이 영업사원 하기 더 전에는 다단계를 좀 건드렸어요. 지금 뭐 좋게 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 다단계고, 근데 그거를 하면서 6개월을 생으로 날렸습니다. 6개월을 그냥 진짜 생으로 날리고, 빚도 지고, 인간관계도 다 잃어버리고, 생으로 다 날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실패를 하면 지금 내 나이에 크리티컬 할 수도 있겠다. 코로나라는 상황 도중이었기도 하고요. 분명 아까도 말했죠. 이 기로에 선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뭔가 벽에 부딪혔는데 그럴 때는 지식 창업으로 한 바퀴를 돌아가는 것도 저는 되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확신합니다. 저 같은 상황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뭘 했냐면요, 테스팅을 해봤어요. 지식 창업에 입문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게 뭘까? 일단 세일즈는 그래도 잘했어. 세일즈를 한번 좀 팔아봐야겠다. 세일즈 스킬을 전자책으로 집필을 해서 브랜드 블로그 하나로 마케팅을 한 다음에 팔았어요. 그랬더니 2020년 6월 첫 달 300만원 매출이 났습니다. 이 책이에요.
억대 연봉 한 팀장의 6가지 세일즈 법칙. 이 책이 첫 달에 300만 원의 매출이 나왔어요. 오, 되네? 그 다음에 좀 된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브랜드 블로그 VOD를 판매를 했는데, VOD로 이제 여기서 전자책이고 여긴 왜 VOD로 갔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VOD를 했던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우리가 책을 읽는 것보다 누가 이렇게 웨비나처럼 말을 해주는 걸 듣는 게 더 쉽잖아요. 그래서 학습의 측면에서 글보다 영상이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블로그 VOD 강의를 런칭을 했고 2020년 8월에 첫 달에 500만원 매출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당시에는 솔직히 말할게요. 그냥 만들어서 적당히 마케팅 치면 팔리던 말 그대로 블루오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만큼 교육 과정이 세련되지도 퍼널이 있지도 시스템이 탄탄하지도 않았는데 300만원, 500만원 매출이 났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오해를 할 수도 있어. 아, 그러면 너는 그냥 이 시장 상황에 맞게 그냥 내에서 팔려서 쉽게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노하우를 토대로 지금 지식창업 입문하잖아요. 이 당시보다 10배 이상 더 많이 벌어갈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되었어요. 왜냐? 경쟁자들이 더 늘어났죠. 그러면 경쟁자만 늘어요? 시장의 캐파 자체가 커져요. 수요와 공급은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짜리 시장에서 혼자 싸우냐, 아니면 1조짜리 시장에서 여러 명이 싸우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번의 검증 과정을 거쳤고 이제는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때 지식창업에 올인을 합니다. 퇴사를 했죠. 그리고 지식창업에서 저는 끝을 한번 찍어보자는 생각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0에서 시작합니다. 전 이 당시에 영업사원도 그래도 잘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도 제 내면에는 좀 뭐랄까 곤조라는 게 있었어요. 나 그래도 영업사원으로 이렇게 치던 사람인데, 근데 그런 거 다 버렸어요. 나는 여기서 백지장이다. 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모든 걸 다 흡수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입문을 합니다. 근데 저는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봐도 이 갈림길에서 이걸 정하고 이 2가지의 테스팅을 거쳐서 이 지식창업에 올인을 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거고요. 그 정도로 전 한치의 후회도 없어요. 지금 저는 지식창업을 하기 전과 후로 삶의 퀄리티가 진짜 넘사벽으로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한 2년 차까지만 해도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진짜 사업가의 마인드로만 살았어요. 이거 하면 돈 되겠지, 저거 하면 돈 되겠지, 저 사람이랑 협업해야겠다. 근데 요즘에는 뭘 해야 도파민이 나올까, 뭘 해야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지금도 후회를 안 하고 되게 너무 좋게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 ING죠. 자, 근데 제 신조가 뭐라 그랬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자. 이 당시에 올인을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푸니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벌렸어. 그 3가지 문제점이 뭐였냐면요. 첫 번째, 최단기간으로 이끄는 방향성.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저는 그 누구도 이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게 한마디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잡히는 걸 하다가 BOE를 직격탄으로 때려 맞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암울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데가 없어. 쟤도 처음이고 나도 처음이고 얘도 처음이고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죠.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했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 과거 글부터 쫙 보시면 알 거예요. 얘 이것도 했었고 저것도 했었고 뭐 사전 진단 했었고 컨설팅 했었고 그룹 코칭 했었고 스터디 했었고 막 이것저것 다 했구나. 교육 프로그램도 겁나게 많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방향성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일은 이 지식창업뿐만이 아니라요, 최단 기간으로 갈 수 있는 공략법이 다 존재합니다. 지름길이 다 존재해요. 즉 여러분은 저보다 시행착오를 덜 겪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교육업에서 뭐 예를 들어보자면 웨비나를 제가 먼저 시작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스터디를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룹 코칭을 하라고 했어요. 이건 이메일 코스에 2강에 나올 겁니다. 이런 순서로 교육 유형들을 디벨롭 시키는 이유도 다 존재를 해요.
왜 이렇게 웹이나 스터디 그룹 코칭의 순서로 교육 유형을 디벨롭 시켜야 되는지, 그렇게 한 달 걸릴 일을 일주일 안에 끝내고 이게 중첩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쌓여서 1년이 지났을 때 업계에 그냥 선두주자로 바로 올라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전환율을 맥스로 찍는 퍼널 세팅을 저는 아예 몰랐었어요. 제가 요즘에 최대로 포커스를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막 요즘에 인스타 릴스에 이런 거 많잖아요. 30일 안에 1억 벌지 못하면 치킨 사드리겠습니다. 팔로워 전원에게. 이게 여러분들 어줍지 않게 따라하면 그냥 폭망하는 그런 콘텐츠예요. 어그로 빡세죠? 이런 거를 저 사람의 정보를 얻고 싶어서 팔로우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거나 알고리즘이 터졌거나 그게 아니라요. 그냥 어그로가 빡세니까 조회수가 팡팡 터진 거예요. 근데 뭐 트래픽이 100만이면 뭐예요? 전환율이 박살나면 매출이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유명한 돈 잘 못 버는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저는 덜 유명하더라도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요. 매출이 안 나오면 회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없어지죠. 그냥 남들 좋은 일 막노동한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가치 입증적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잘 설득시킬 수 있을까에 매일같이 저는 연구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효과가 큰 거, 효력을 낸 게 바로 퍼널이에요. 퍼널은 뭐 블로그에서도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그냥 모든 비즈니스에 퍼널은 무조건 필수 불가결인 요소입니다. 콘텐츠로 입장을 하고 무료 교육을 받고 상세 페이지에서 모든 의구심이 깨진 뒤에 결제를 하는 그 파이프라인, 깔때기, 사다리, 교육업에서는 이 구조가 되게 정형화가 되어 있죠. 나를 알고 흥미를 느끼고 고려를 해보다가 결제를 하는, 근데 여기서 이 흥미 단계를 지금 제가 무료 웨비나를 하는 것처럼 무료 교육으로 대체하면 말끔히 끝나는 문제예요. 자, 일반 비즈니스를 보면 어때요? 자, 유통을 하는 사람들 어때요? 무료 흥미라고 해가지고 샘플 다 보내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럼 유통 마진이 겁나게 커집니다. 원가도 세지고요. 그렇게 하면 그냥 폭망할 수 있는 게 바로 유통이에요. 자, 서비스는 어때요? 뭐 미용실에서 무료 커트를 뭐 전 국민에게 다 해줄 수 있어? 못해요. 근데 저희는 어때요? 이 PDF 하나 만들면, 뭐 VOD 하나 만들면, 웨비나에 지금 저처럼 유튜브에 스트리밍으로 키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다시 보기까지 하면 뭐 20,000명이든 30,000명이든 무료 교육으로 무한대로 이 흥미 요소를 깨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퍼널이 교육업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있냐 없냐도 큰 차이를 발생을 시키지만 이 퍼널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벌 수 있는 액수는 100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뭐 100배라고 해서 권 팀장 또 과장하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진짜 실제로 제가 매출을 탑으로 찍고 반에 반토막이 나고 그때 고민을 해서 퍼널을 까니까 진짜 100배 가까이 매출이 올랐어요. 이건 네, 확실합니다. 100배.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뭐였냐면요, 무한대로 가동되는 마케팅. 자, 앞전에 전환율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전환율만 맥스로 땡기면 되는 건가? 라고 이제 트래픽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트래픽 중에 우리가 타겟팅된 트래픽, 이거는 우리가 트래픽 필요 없다라고 하면 자기 합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걸 안 하는 거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절대 이 업계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마케팅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리스크를 0에 수렴시키는 뭐 콘텐츠 마케팅도 있을 거고, 뭐 퍼포먼스 마케팅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하죠. 근데 저는 콘텐츠 마케팅부터 여러분들이 좀 선명을 해보시는 걸 권장을 좀 드립니다. 어차피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퍼포먼스 마케팅도 콘텐츠 마케팅을 잘해야 광고 시안을 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진이든 카피든 내용이든 다 콘텐츠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할 경우에도 가르치는 주제마다, 그러니까 SNS 마케팅, 콘텐츠 마케팅을 브릿뉴 중에 주제마다 먹히는 SNS 채널이 달라요. 어떤 건 인스타가 제일 효율적이고 어떤 건 인스타가 CR도 안 먹힙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할 경우에 이를 각 채널의 특성에 맞게 변형을 해서 같은 인풋 대비 최대의 아웃풋을, 효율을 맥스로 끌어올리는 방법도 존재해요. 거기에 더해서 이 마케팅이라는 건 단지 트래픽만 해당할 수가 없는 게, 우리 뭐 리타게팅 마케팅, 저처럼 DB를 수집을 해서 그 안에서 전환율을 더 높게 끌어올리는 방법도 존재하니까 마케팅은 잘하면 잘할수록 이득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뒤에 2챕터, 3챕터에서 공개를 할 겁니다. 해결하면 어떻게 됐어요? 3개월 만에 제가 1,000만 원을 뚫렸고요. 2년 만에 월 1억이 뚫렸고요. 4년 만에, 그러니까 4년도 아닌 것 같아. 3년 만인 것 같아.
4년 차라고 했으니까 뭐 3년 만에 3년 만에 월 5.4억이 벌렸습니다. 뭐 사실 돈이 많다고 뭐 제 삶이 달라지는 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처럼 저는 그냥 열심히 살고 규칙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더 성장하려고 계속 프로젝트 만들고 운동하고.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크게 느꼈던 건 뭐냐면요, 돈에 쩔쩔매지 않는 그런 좀 쩔쩔매면서 계산적인 그런 모습이 저한테서 아예 사라졌어요. 그냥 써도 다음 달에 더 벌면 되잖아. 사실 이때가 되면 1,000만 원 밑으로는,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 싶으면 그냥 과감하게 배팅을 합니다. 그냥 억 단위를 보면 좀 그렇게 되긴 해요. 1,000만 원 단위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좋은 점은 뭐냐면 하기 싫은 걸 자발적으로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자유가 생깁니다. 지금은 제가 뭐 제안을 들었거나 협약을 맺거나 협업을 했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바로 거절해요. 이게 그냥 전 가장 값진 것 같습니다. 돈이 만약에 없었으면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고 괴로웠죠. 그리고 같은 교육업을 하더라도 조금 더 진심으로 수강생들이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돈은 합리화 싹 다 배제하고 더 많이 벌어야 됩니다. 더 많이 벌어야 돼요. 많이 벌수록 솔직히 말하면 좋은 점이 너무나 많아져요. 자, 그래서 저는 한 상위 한 1%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이 되어 보니까 좀 어떤 게 저한테 이제 다가왔냐면요, 뭐 월에 5.4억, 연매출 10억, 뭐 돈적인 거는 이제 앞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바로 패스를 하고요. 명예를 좀 얻었습니다. 뭐 법인 대표, 베셀 작가, 수많은 1등. 이게 제가 예전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살면서 좀 나이도 들고 사람도 많아지고 조금 더 높은 사람들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살면서 이것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일단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를 딱 한 줄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아, 나 베셀 작가예요. 법인 대표예요. 와디즈에서 1등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그때 그냥 꼴리는 거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명예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 각 분야 상위 0.1%의 대표님들과 네트워킹이 그냥 펼쳐졌어요. 근데 전 이게 진짜 재산이라 생각을 해요. 결국 사업이 초창기에는 나 하나로 인해서 나만 잘하면 돼요. 근데 중후반부로부터는 사람 싸움으로 인해서 퀀텀 점프가 일어납니다. 협업 한 방에 여러분의 비즈니스 캐파가 2배가 커질 수가 있고요. 동업자 한 명으로 속도가 2배가 빨라질 수 있고요. 실제로 저는 협업 동업의 70% 이상이 수강생으로 만난 분들이랑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나는 수강생들 뿐만이 아니라 한 업계에서 유명한 분들과도 커넥션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저걸 어떻게 해? 강사라면 충분히 제안으로 뚫을 수 있는 영역이 많아요. 그리고 강사니까 그 확률도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들은 여기 1, 2, 3, 4, 5, 6, 7, 8, 9 9분들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만나봤어요. 그리고 그분들이랑 티타임도 해보고 술도 마셔보고 식사도 해보고 하면서 제 성장 속도는 만날 때마다 1.5배씩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더 유명해지고 내 회사의 캐파를 키울수록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점점 늘어나고 이게 선순환을 타는 거예요. 수강생들은 이게 1,000명, 10,000명씩 쭉쭉 늘어나는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나랑 다른 삶을 살았죠. 어떤 사람은 차에 관해서 전문가야. 어떤 사람은 이 방송 장비와 관련돼서 전문가야. 어떤 사람은 뭐 책과 관련돼서 진짜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 뭐 진짜 쉽게 말해서 진짜 간단한 예로 우리 커뮤니티 오픈 채팅방 안에서도 그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거 도와주실 분 있나요? 뭐 이메일 한 번만 도와주세요 했을 때 이메일이 선뜻 오죠. 왜냐면 내가 먼저 좀 다가갈 수 있는 포지션이 강사다 보니까. 실제로 이건 진짜 실제 사례인데, 제가 옛날에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제가 디저트 카페를 한번 창업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오프라인 창업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웨비나랑 제 모든 컨텐츠에다가 나 디저트 카페 창업할 거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떠들고 다녔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포기를 했어요.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할 게 아니구나, 내가 원하던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좀 포기를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제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합정에서 진짜 마카롱 집을 엄청 크게 했었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권 팀장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레시피라든지 아니면 매장 운영에 대한 팁들, 노하우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데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제안이 와서 실제로 커피를 마셨어요. 그리고 레시피를 뽑아오셨어.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것만으로도 도움을 받았는데 이분이랑 같이 동업을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업 제안을 했다가 실제로 임장까지 하고 나서 빠그러졌죠. 근데 아무튼 이런 케이스처럼 우리 수강생들 중에 진짜 다양한 능력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인 기업이, 어쨌든 강사는 1인 기업이에요. 1인 기업으로서는 한계가 있죠. 근데 1인의 힘으로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한계가 무조건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잘하는 걸 명확하게 캐치를 하시고요. 그 외적인 모든 걸 남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하고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 시키는 걸 어디서 찾아요? 내 풀 안에서 찾을 수도 있고 내가 제안을 해서 찾을 수도 있고 진짜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값졌던 것 같아요. 그 외적으로도 뭐 수많은 메리트들이 존재를 하는데 전 사람이 짱이다. 사람으로 인해서 진짜 다 결판을 낼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이 엔단 테크들이 나오니까 조금만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식 창업을 왜 해야 될까요? 지식 창업을 왜 해야 될까? 아니, 이런 메리트들 있긴 한데 왜 해야 될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제 말을 좀 깊이 공감을 하면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높은 순수익률이에요. 이거는 같은 말로 유동자금이 덜하다, 현금 흐름이 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요,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돈을 버는데 돈이 안 벌린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세금과 비용 때문이에요. 세금은 말하자면 너무 딥하니까 여기서는 비용 이야기만 해볼게요. 자, 유통, 스마트 스토어, 쿠팡 하시는 분들 예로 들어보자면 1,000만 원이 팔리면 이게 다 순수익일까? 이 중에 몇 프로가 순수익일까? 저도 이제 유통을 살짝 건드려 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1,000만 원이 팔리면 다음 달에는 2,000만 원이 비용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게 유통이에요. 그래서 보통 대출을 받으시고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대출을 연계를 하죠. 그런데 지식 창업은 매출이고 순수익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비용이 없어요. 애초에 비용 자체가 없어요. 내가 강사에다가 컴퓨터 하나 있고 이 웹이나 장비 2개 있으면 끝이야. 없어. 비용이 없어. 직원 없어도 돼. 개인이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많아봤자 10% 미만이에요. 초창기에는. 거의 100%에 가까워요. 이것 때문에 저는 교육업 하는 대표님들이랑 교육업 소득은 진짜 탕후루 소득이라고 진짜 우스갯소리로 부르기도 합니다. 진짜 겁나 달달해요. 어디다 뭐 묶이는 돈도 아니고 매입을 해야 할 돈도 없고 딱 받으면 법인이면 유보금으로 안정적으로 쌓아갈 수가 있고 개인이면 자유롭게 쓸 수가 있죠. 얼마나 개꿀입니까? 두 번째, 역량 강화 중에도 가능한 수익 창출. 자, 1번이 조금 초창기가 지나고서부터 느끼는 거라면 2번은 시작부터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글쓰기 강사로 이 업계에 데뷔를 처음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글쓰기 실력이 그 당시에도 물론 엔간한 마케터들만큼은 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걸 누군가에게 더 잘 가르치고 싶다는 압박감에 시인채로 계속 테스팅을 하고 연습을 하면서 레벨을 높였죠. 이게 진짜 초인적인 힘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라도 내가 더 알려줄 수 있어야 내 강의가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기에 그러면 사람들이 내 강의에 더 관심을 가지고 나는 강의 소득도 높아지고 내 실력도 높아지고 이 무한 선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론을 정립하면서 저는 썼죠. 그리고 계속 기존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 새로운 논리 구조 이런 거를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때요? 이게 뭐예요? 역량 강화 중에도 저는 수익 창출을 한 거죠. 개인적으로 이거 하나 때문이라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만한 개꿀통이 없습니다. 진짜. 사회 나가면 배우는 게 다 돈이에요. 그리고 배울 수 없는 영역들도 엄청 많고요. 근데 배우면서 돈을 버는 역구조가 이제 말이 안 되죠. 이제 말도 안 되죠, 이거. 심지어 어떤 업종에서 우리가 능력이 없는데 그에 만한 대우를 못 받죠. 일반 뭐 직장을 가든 뭐 서비스를 팔건 능력이 없으면 대우를 못 받아요. 근데 강사는 그것조차 극복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선판매라는 그런 전략이 있어요. 내가 돈을 먼저 받아. 그리고 상품을 내기까지에는 일정 기간이 존재해요. 지금처럼
와디즈 시스템처럼 펀딩 시스템처럼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는 충분히 역량 강화를 할 수도 있어요. 커버를 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량 강화를 하는 중에도 수익 창출이 충분히 가능한 창조 경제를 이뤄낼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1챕터였습니다. 1챕터에 지금 1시간이 조금 안 돼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아니다. 5분은 쉬었다가 할까? 자, 아무튼 저는 이렇게 연매출을 10억을 돌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스토리를 가졌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했더니 이렇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이런 이점들 때문에 꼭 지시 창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잠깐만 우리 한 5분만 쉬었다가 이 챕터를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흐름이 끊기면 오히려 더 루즈해질 것 같아서 우리 잠깐만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4시간을 스트레이트로 이야기